정글의 법칙. 주말 저녁이 되면 너희들은 한 개그맨이 리더가 되어 오지와 밀림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고 탈출하는 에피소드를 담은 정글의 법칙을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아 있다. 다음 날이 늦잠을 자도 되는 일요일이니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자세로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난관을 만나게 되면 돌연 표정은 진지해지고 입을 헤 벌린 채 몰입하며 본다. 남자아이들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지에서의 모험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일까? 아니면 채집과 수렵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의 원시 본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일까? 유독 정글의 법칙을 좋아하고 모험을 하며 위험을 극복하는 어드벤처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너희들을 둘러싼 현실은 모험이나 역경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은 위험한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등굣길 차를 태워주고, 매일 갈아입을 옷과 매 끼니 식사를 챙겨준다. 스스로 학교 준비물을 챙기거나 정리정돈하기 바라며 때때로 잔소리와 꾸중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등교 시간이 급할 때는 대신 챙겨주기 일수다. 집과 학교 어딜 놀러 가도 안전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곳에서 정해진 규칙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 어른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가끔은 육아와 돌봄의 긴장과 피로에서 벗어나길 바라니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선호하게 된다. 인생은 불규칙한 변수와 대응의 연속이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안락하고 완벽한 조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라는 건 실상 잘 없다. 그러나 그것에 기본을 두고 몸과 마음이 길들어 버리면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응전하지 못하고 난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기 마련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은 생존력과 독립심이었다. 가난한 집에 부모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과 독립심을 키워주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첫 얘기는 이제 성인이고 대학생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다는 해방감에 큰 거부감이나 불안함 없이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었고,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장학금과 알바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스스로 생활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하며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며 다양한 경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너희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제일 처음 드는 바람은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았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 속성이다. 잠도 자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계속 자고 싶고, 계속 자면 영원히 잘 수도 있다. 지나친 수면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허튼 소리만은 아닌 듯하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양생법은 가만히 있고 싶은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했고, 크게 보면 인간의 성장과 인류의 발전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재미와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또는 학교 공부 말고 자연과 인간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할 줄 아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자. 예컨대 정글의 법칙 주인공처럼 혼자 산에서 휴대폰 배터리는 다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물에 빠지거나 불이 필요할 때, 바다나 산에서 가지고 간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과연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면 최소한의 생존과 구조 방법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면 최소한 학교는 걸어서 다니자. 언젠가 너희들이 등굣길에 아빠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지. 풀잎에 잠자리 두 마리가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차를 탔으면 무심코 스쳐 지나가 버렸을 풍경들도 볼 수 있고, 등굣길에 만나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수다도 떨 수 있다. 차를 타면 학교까지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안락함, 빠른 속도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내 탓, 뇌 탓? 누군가 아빠에게 살아가면서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치매를 꼽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먹고 자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을 인식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기 짝이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 역할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은 두뇌이다. 두뇌 때문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두뇌의 통제하에 모든 판단과 결정,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아빠는 문득 내가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일까?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일까? 궁금했다. 몸을 컨트롤하는 뇌가 아닌 마음으로서 뇌는 어떤 것일까? 인간은 사고할 줄 아는 지적 능력을 가진 동물이란 이야기는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다. 모든 동물이 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동물의 뇌와 달리 인류의 뇌는 사고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 인류 문명은 변화 발전해 왔다고 배웠다. 그런데 뇌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물들을 접하면서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즉 인간의 뇌는 새로운 생각과 지식, 행동을 좋아한다는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무게는 1.5kg이지만 평소에 신체 중 뇌가 쓰는 에너지는 20%에 달한다고 한다. 뇌의 무게는 일반적인 성인 체중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는 7배 이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려면 고민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럴수록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두뇌는 생존을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반발하고 싫어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적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통일 일관성 본능이라 하기도 하고 인지적 구두쇠라고도 표현하였다. 인체 내 심장, 위, 대장 등은 생각해서 움직이는 장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밥이 들어가니까 위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을 소장으로 보낼 준비를 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율신경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인체 장기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듯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두뇌의 사고활동과 행동 패턴도 그러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뇌의 속성상 지난 시간 쌓인 습관과 경험대로 생각,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좋은 습관과 경험이 많으면 좋은 생각과 행동을, 나쁜 습관과 경험이 많을수록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아도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나쁜 일이 많을 때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가령 업무 성과가 좋으면 쉴 때 무엇을 하며 쉴지 어디를 갈지를 생각하고
나쁠 때는 만사가 귀찮고 이러다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이 많을 때 아빠 나름의 해결 방식은 생각을 멈추고 운동을 하거나 영화 관람 등과 같은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그마저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잔다.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새롭거나 뜻하지 않은 일, 변화와 도전을 마주할 때는 처음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두뇌의 속성상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시작 앞에서 능력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두뇌는 주인의 생존에 필요한 일로 모두를 전환해 걷다가 밥 먹다가 잠자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주며 주인의 상태를 현재 집중하고 지속하는 일에 최적화, 자동화 시켜준다. 예컨대 처음 너희들이 글과 숫자를 배우고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를 떠올려봐. 이제 2 더하기 3, 4 곱하기 5를 두고 고민하거나 자전거를 타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을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잖니. 운동과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듯 두뇌도 운동과 영양 공급에 더해 어떤 지식과 생각을 주입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능과 상태가 달라진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고 두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시냅스의 연결이 발전하고 많이 쓰지 않으면 연결이 더뎌지고 끊어진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연결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자꾸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나빠진다는 것이다. 2014년 OECD는 22개 회원국의 국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질 문맹률 조사를 실시했다. 실질 문맹이란 글자를 소리로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실질 문맹률이 22개국 중 3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중 상당수가 전자제품 설명서나 약 사용법 같은 간단한 글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 낮은 것은 독서와 깊은 관련이 있고 평소에 길고 어려운 글을 읽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으니 글을 이해하는 머리가 현저히 나빠지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을 믿지 말고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우리의 머리를 굴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두뇌는
회색 화석으로 굳어버린다. 의식과 생각은 멈추고 입 밖으로는 고집스러운 독성과 부정, 후회와 의심의 말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것은 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시작이 힘든 것은 뇌 탓이지만 끝을 보지 못하는 건 내 탓일지 모르기 때문이다.